내가 할 만했는데. 근데 또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가장 근력이 좋은 종목. 수영 선수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어려운 순간들이 많잖아요. 훈련 중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좀 있나요? 코로나 시절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코로나 때. 아마 2020년 초부터였던 것 같은데 19년도에 제가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제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합이 계속 취소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수영장이 많이 문을 닫아서 수영할 여건도 안 돼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만둬야 하나까지 생각할 정도로. 그리고 훈련 중에는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컨디션이 올라와야 되는데 간혹 가다 한 번씩 하는데도 몸이 전혀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?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또 문제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가까운 동료나 코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좀 문제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. 성재 선수는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이 무엇이었나요? 연습하면서 기록 가끔씩 재잖아요. 그때 좀 기록이 안 나오거나 연습 중에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? 기록이 안 나올 때는 영상 분석하면서 좀 피드백 받고 그거를 너무 또 깊게 생각하면은 더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좀 잘 되겠지 이 생각하고 좀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조성재 선수는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으시고 최동현 선수는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. 한국 신기록을 수입하기 전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얼마나 비율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세요? 재능 1%, 노력 99%? 나머지는 다 노력. 네. 저는 재능 30%, 노력 70%. 한국 신기록 딱 처음에 깼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? 뜬금없이 한국 신기록을 깬 게 아니라 제가 계획한 대로 훈련을 했고 한국 신기록을 이번엔 무조건 깰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수립을 해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고 깰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또 막상 그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고 노래를 들었을 때의 기분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조성재 선수는? 이번 10초를 처음 딱 깬 거였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그때가 러시아에서 깬 거여서 빵빠레는 못 올렸지만 갔다 와서 또 2020년인 김천 그때도 깼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빵빠레에 올렸는데 처음 올리는 거여서 되게 뜻깊었고 되게 그때도 되게 좋았었어요. 조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영 100m에서 한국 최초로 1분벽을 먼저 통과를 했어요. 좀 시간이 지나서 최동현 선수가 조성재 선수가 갖고 있는 한국 신기록을 다시 깼어요. 어떻게 보면 두 분이 한국 신기록을 좀 주고받고 100m에서 하고 있는데 두 분은 팀 동료이자 경쟁자잖아요. 시합 뛸 때 서로 좀 신경 쓰이나요? 동현 형만 따라가면은 기록 잘 나오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전반 스피드보다 빠르고 기록이 워낙 좋으니까 이번 선발전 때 확실히 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고 또 더 신경 쓰이는 건 기록대가 비슷한데 저는 전반이 장점이고 성재는 후반에 잘 버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후반에 이게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시합을 뛰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서로 이렇게 자극이 되다 보면은 참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서로 가장 많이 자극이 되었던 기억들이 좀 있을까요? 저는 동현 형이 그 아시안 게임 때 그때 기록이 워낙 잘 나왔었어서 그때 보고 스타트랑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. 성재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국가대표도 저보다 훨씬 일찍 선발이 됐었고 제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에 좀 많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상비군에서도 같이 그냥 생활하던 친구인데 먼저 대표팀 가서 여러 시합 뛰는 걸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극받은 것 같아요. 서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록도 보게 되고 이제 테크닉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서로 야, 이거만큼은 동료리 형한테 배우고 싶다. 이거만큼은 성재한테 배우고 싶다. 이걸 가져오고 싶은 것 테크닉적인 면에서 그게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동렬이 형의 브레이크아웃이랑 줄을 잡고 나갈 때 힘있게 나가는 게 되게 저도 따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. 이 물에서 나오는 이 순간을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해요. 최동현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 바디 어드레이션이라고 하죠. 이거가 상당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. 성재 선수한테 딱 가져오고 싶은 게 있다면은 성재는 200을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 잘할 수 있는 이유가 킥 동작이 굉장히 물을 잘 밀어주면서도 깔끔하고 그 이후에 글라이딩 동작에서 저항을 안 받는 유선형 자세가 또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보완을 하면
좋은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평영 200m하고 100m는 어떻게 보면 같은 평영이지만은 많이 다른 종목 중에 하나예요. 최동료 선수가 생각하는 평영 200m하고 100m는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? 우선 200m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스트로크에 많은 거리를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글라이딩 자세를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킥을 차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고요. 100m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킥 동작이 아무래도 200m 선수들보다는 간결하고 빠르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조성재 선수는 200m이잖아요. 100m 선수가 200m까지 잘하려면 어떤 요소를 좀 잘해야 평영 200m를 잘한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. 100m 같은 경우는 좀 한 번 한 번 힘을 쏟는 동작이 많고, 그리고 스트로크가 확실히 빨리빨리 돌리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데, 그 스트로크를 줄이고 동작에서도 여유를 갖고 하면은 100m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수영을 할 수 있어서 200m를 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, 평영을 잘하려면은 이거를 잘하면 평영을 잘할 수 있다. 평영을 잘하려면은 좀 다리 움직임이 좋아야 돼서, 첫 번째로 좀 다리 움직임 가동성을 좀 확인하고, 이제 그 다음에 킥을 차면서 한 번 찰 때마다 이제 멀리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을 해요. 평영 발차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발차기보다 가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. 특히 골반의 가동성. 그래서 골반의 가동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, 두 번째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 한 번에 멀리 갈 수 있게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. 최동료 선수는 어떤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평영은 4가지 종목 중에서 저항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저항을 피해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, 근데 또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. 피할 수 없는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근력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, 지상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다양한 훈련으로 그런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근력을 좀 키우는 게 평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실질적으로요,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4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근력이 좋은 종목이 또 평영이래요. 그래요? 평영이 또 4가지 종목에서는 가장 느리죠. 그 이유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제 느린 거니까. 어쨌든 두 분이 평영 선수잖아요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평영을 연습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드릴은 추천한다라는 드릴이 있을까요? 성지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영에서 가장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동작은 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킥을 2번에 풀 동작을 1번을 하는 원 스트로크의 투킥. 가장 추천하시고, 내가 할 말했는데. 평영 드릴은요 다양하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변형해서 하는데, 수영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드릴은 아무래도 원스트로크 투킥. 왜냐면은 평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링라인을 잡는 거랑 그 다음에 킥을 차는 거랑, 그렇죠? 2가지죠. 그러면 조성재 선수가 자주 이용하는 드릴은 뭐가 있을까요? 평영이 확실히 타이밍이 중요한 수영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좀 찢어서 하는 드릴을 좀 많이 하는데, 이 풀하고 이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킥을 차서 이제 그 스트림 라인을 딱 유지하려고 하는 드릴을 많이 해요.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평영 타이밍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성재 선수가 추천하는 타이밍을 먼저 해보면은 아마 효과를 보실 거고요.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속력을 좀 가기 위한 테크닉을 완성하고 싶다, 최동현 선수가 추천하는 원스트로크 투킥. 그 대신 투킥을 찰 때요, 원킥까지는 우리가 글라이딩 자세죠. 투킥을 찰 때까지도 라인을 완벽하게 잡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. 이런 킥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훈련을 이제 많이를 하시는데, 이제 훈련 중에 이것만은 나는 꼭 챙긴다, 필수 아이템이나 뭐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?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비를 추가해서 좀 더 저항을 더해서 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, 그래서 낙하산을 몸에 차고 훈련을 한다거나 오리발이나 패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추가하기도 하고, 그런 훈련들을 좀 즐겨 해요. 조성재 선수는 킥에 대한 감각이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킥판 잡고 킥 차는 거를 좀 많이 하고, 풀도 중요시 생각해서 이제 풀보이랑 패드 끼고 풀만 하는 동작을 주로 많이 하긴 해요. 훈련 외적으로 어떤 취미나 혹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좀 따로 있으세요? 진천 선수촌이 되게 좀 시골에 있고 좀 폐쇄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선수들이 남자 선수로 치면 10명 좀 넘게 있는데, 다들 각자 방에 컴퓨터가 있어서 다 같이 게임
게임 같은 걸 하면서 게임을 제일 많이 한다. 오케이. 그럼 조성재 선수는? 저도 게임 아니, 조성재 선수는 유명해요. 선수촌에 방이 배정이 되거든요. 그 안에서 뭐 거의 PC방 수준으로 컴퓨터를 갖춰 놓는 걸로 유명합니다. 어떤 게임을 좀 많이 하세요? 롤도 같이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같이. 누가 제일 잘해요? 주호영이요. 이조 선수가 그때 자기 게임 별로 안 한다고 했는데 제일 많이 해요. 제일 많이 해요? 아 주호영이 더 좋아요. 네. 더 좋아하고. 그거 게임 말고는 선수촌 있을 때 말고 선수촌 나와서 잠깐 휴가 기간도 있잖아요. 그럼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? 저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또 먹는 거 좋아해서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집 가는 정도? 저는 강아지랑 강아지랑 노는 거? 네 산책도 하고 귀여워요. 인스타 계정? 네, 이름이 다온이고 종은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예요. 제 인스타 들어가시면 있어서 많이 구경해 주세요. 올림픽을 제외하고 수영을 제외시키고 어떤 앞으로의 목표? 그런 게 있을까요? 사실 수영 외적으로는 목표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수영을 그만했을 때와 지금과 뭔가 겹치는 게 있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. 하루하루. 네.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아서 이제 평범하게 아기도 키우고 평범하게 네. 그런 꼭 할 수 있을 거예요. 결혼이요? 결혼해야죠. 오늘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이런 촬영이 거의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했는데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고요.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수영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수고들 많이 했고요. 또 앞으로 꿈꾸는 거, 목표를 갖고 있는 것들 꼭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